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21페이지까지 알아봤고 이제 22페이지로 가보자.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기타 등등이야.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22부터 23 어려워. 아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설명해 주잖아. 그래서 우선 한 번만 읽어봐. 대신에 내가 이렇게 읽어봐라고 할 때 꼼꼼히 좀 읽어보라고. 성의껏 대충 읽지 말고. 자, 읽고 나면 또 설명해 줄게. 반배정 다 끝났냐? 고등학교 저기 중3? 아직 안 나왔네. 3월 2일날 가봐야 아는 거냐? 끝나긴 했을걸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아직 통보된 건 없고. 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다음 주에 시험 범위는 앞에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그거랑 오늘 배우는 멘델의 유전까지가 시험 범위야. 그리고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해와.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낼 마음은 없어. 여기 선생님한테 올해 몇 달째, 1년째 듣는 애들은 선생님 스타일 아니까 어렵게 낼 의도는 없으나 그래도 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수준으로는 내. 그러니까 복습만 꼼꼼히 해. 어디 구석에서 막 되지도 않는 그지 같은 문제를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 낼 의도는 없어. 그러나 복습은 해와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다음 주가 이 단어 시작하고 3회차잖아. 그럼 시험 범위는 지난주에 첫날 배운 거, 그 다음에 딱 오늘 배운 것까지. 내가 이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하고 내가 알려줄게. 생각해보니까 교실에 물을 안 뿌렸구나. 건조한데 물을 뿌려야지. 건조해.
자, 거기 설명할게요. 우선 완두콩은 대립형질도 몇 개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특징도 이 우리 사람하고 비하면 그 아까 형질이라고 얘기했잖아. 형질이 몇 개 안 돼. 사람은 형질이 무수히 많아요. 야, 키, 피부, 뭐 눈 크기, 뭐 IQ부터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사람은. 응? 근데 완두콩은 뻔해. 모양, 색깔 깔끔하게 종류도 몇 개 안 돼. 응? 그래서 노란 거, 녹색인 거, 그 다음에 둥근 거, 주름진 거. 그래서 둥근 거는 라운드. 얘들아, 라운드가 둥글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둥근 애를 R을 여기서 따와서 R이라고 해서 얘가 우성이야. 그럼 얘는 R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상동 염색체야. 그럼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야? 모양을 결정하는 염색체들인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립되는 모양, 주름지는 애. 그래서 얘보다 열성이다. 그래서 얘는 R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대문자가 나오면 우성인 애고 소문자가 나오면 열성인 거야. 그럼 이게 우성, 열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얘네들이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져.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가 이거 하나 이렇게 두 종류가 만들어져. 그럼 얘는 이거랑 이렇게 만나. 그럼 얘랑 결합하면 이게 만들어지거나 이게 만들어지거나 이게 만들어지거나 이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밖에 안 만들어져. 그치? 그럼 이게 얘네들의 자식 1세대야. 그럼 자식 1세대에는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모양이 섞여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지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나온다. 누구? 우성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 둥근 모양이 나온다 이거야. 이게 우열의 개념이라고. 한마디로 우성하고 열성이 섞여 있어. 그러면은 우성의 표현형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어떤 애가 모양이 둥글어. 그러면 걔는 유전자형을 따져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주름졌어. 주름지는 열성이잖아. 그럼 얘는 이거만 섞여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이렇게 동일한 알파벳으로만 돼 있는 애들을 우리는 생물학적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섞여 있는 애들을 잡종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법이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잡종은 나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유전자형이 섞여 있느냐, 유전자형이 한 종류만 있느냐, 뭐 그런 개념이지. 야, 둥근 완두콩은 좋은 거고 뭐 주름진 완두콩은 나쁜 거고 이런 개념이 없지. 맛있는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왼쪽에 나온 얘기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본격적으로 유전자형을 통해서 완두콩을 가지고 교배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둥근 순종의 완두콩과 주름진,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둥근이고 얘가 찌글탱이 주름진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R 하면 둥근 순종, 스몰 R 하면은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 지금부터 라지 R,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대문자 R만 있으면은 얘는 둥근 순종, 얘는 주름진 순종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우리 아까 감수 분열 배웠잖아. 그럼 이 중에 이런 생식세포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이 중에 이렇게 된 거야. 반으로 딱 쪼개면 되는 거야. 감수 분열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요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와. 그치?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와. 근데 알파벳이 똑같아가지고 사실상 수치적인 경우의 수는 4개지만 사실은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자식은 나올 게 이게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섞였지? 1세대야 1세대. 그래서 잡종 1세대, 자식 1세대야. 그럼 여기는 부모 세대지. 얘네들은 다 이거밖에 안 나와. 4개가 100개가 1000개가 나와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은 모양이 어때? 얘가 우성이라 그랬잖아. 그럼 유빈아, 자식 1세대에서는 모양이 어떤 애만 나와? 둥근 애만 나와. 우성만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알갱이들이 둥근 알갱이야. 근데 그러면 이 둥글다는 건 표현형이잖아. 근데 요거는 유전자형이야. 그래서 유전자형을 살펴보면 사실은 겉으로 둥근 모양이 드러나긴 했으나 속에 찌글탱이가 어느 정도는 내재해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모양만 봐서는 유전자형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얘가 둥글다고 해서 제가 둥근 순종인지 아니면 이렇게 잡종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잡종 1세대랑 또 1세대랑 자가수분을 시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잡종 2세대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잡종 1세대에서 얘가 이런 유전자형을 가졌잖아. 그럼 얘는 생식세포의 경우가 수가 뭐냐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그치? 근데 또 다른 잡종 1세대도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그럼 아까처럼 또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지. 어떻게? 먼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볼게. 그럼 잡종 2세대에서 얻어지는 애는 이런 애가 하나 나오지. 4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고르고 이번에 이쪽에서 골랐어. 그러면 뭐가 나와? 이런 애가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고르고 여기서 골랐어. 그러면 이거잖아. 근데 이럴 때는 보통 대문자부터 써준단 말이야. 이렇게는 잘 안 써. 그러니까 얘가 이거랑 같은 말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면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종류만 보면 유전자형은 이제 4종류인 것 같은데 사실 잘 보면 어떻게 돼? 얘랑은 똑같은 애잖아. 그래서 결론 R이라는 애가 4분의 1, 그 다음에 R이라는 애가 4분의 2 두 개잖아. 마지막으로 R이라는 애가 또 4분의 1 확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잡종 2세대에서 얻어진 애를 보면 이준아, 둥근 애가 몇 프로야? 응? 3분의 2. 뭐라고? 예? 둥근 애가 몇 프로냐고. 뭔 4분의 2야 병신아. 이거 다 더하면 4분의 4에서 몇 개가 둥근 애야? 한 3개. 그러니까 4분의 3이지. 몇 프로야? 75. 75%. 야, 이것도 둥글고 이것도 둥글어. 대신에 얘는 둥근 순종, 얘는 둥근 잡종. 근데 표현형으로는 유전자형을 몰라요. 유빈이 이해돼야한데. 그러고서 25%, 4분의 1은 주름진 애가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야, 동일한 조건으로 잡종 2세대를 얻었잖아. 근데 둥근 애랑 주름진 애가 반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성인 애가 더 많이 얻어진다고. 그게 뭐냐? 분리의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 그래서 잡종 2세대에서는 무조건 둥근 애랑 주름진 애의 비율이 3대1, 뭐 확률로 따지면 4분의 3분의 4분의 1, 75대 25 요런 개념이라고. 응? 대신에 요 삶 속에는 유전자형을 살펴보면 또 안에 두 종류가 들어있지. 왜? 대문자 RR과 대문자 R, 소문자 R도 겉으로는 다 둥근 애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생긴 게 둥글어. 그럼 얘가 가진 유전자형은 RR, 대문자 RR 아니면 대문자 R, 소문자 R이잖아. 근데 생긴 것만 보고 유전형은 예측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내용이야. 얘들아, 그럼 22페이지 이제 다시 읽어보면 뭔 소린지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한 번만 다시 읽어봐. 그럼 뭔 소린지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처음부터 쭉 읽어봐. 다시. 아우, 다리 아파.
다 봤지? 이제 뭔 소린지 아까보다 훨씬 쉬워졌을 거야. 자, 그래서 분리의 법칙은 뭐냐? 잡종 2세대에서 얘네들이 잡종 1세대에서는 무조건 둥근해만 만들어지고 우열이 있을 때, 그리고 잡종 2세대에서는 둥근해랑 주름진의 비율이 무조건 3대1로 얻어진다. 정확하게 3대1이 나와. 대신에 이제 이건 있지. 완두콩이 알갱이가 충분히 많다는 전제하에 완두콩 알갱이 꼴랑 2개 나왔어. 그럼 2개 나왔으면 마침 그 중에 하나가 꼴랑 2개 나왔으면 그 중에 하나가 주름진애고 그 중에 하나가 둥근애일 수도 있어. 그럼 1대1이다가 아니고 완두콩 알갱이 기준으로 최소한 몇백 개에서 몇천 개 그 이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많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확률이 성립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거를 분리의 법칙, 분리 비율이 어떻게 되냐? 유전자형의 비율로는 1대 2대 1이고, 왜냐? 유전자형은 봐봐. 1대 이런 애가 2개였고 2대 1이잖아. 여기 있잖아. 1대 2대 1. 근데 둥글다 주름지다로 하면은 3대 1이잖아. 유빈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요번에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 지금은 얘의 모양새만 봤어. 그럼 이번에는 모양과 색깔을 섞어보자. 모양과 색깔을 섞어도, 왜냐면 아까 우리가 염색체가 사람 기준으로 23종류의 염색체가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상 염색체가 22종류라 그랬어. 그러면 아까 이제 3번 염색체가 색깔이야. 그러면 4번 염색체가 모양이야. 그러면 3번 염색체와 4번 염색체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피부 색깔이 까만 거랑 내 IQ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피부는 피부고 IQ는 IQ인 거야.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쟤는 까마니까 머리가 좋겠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예를 들면 엄마는 막 머리가 겁나게 좋아. 근데 아빠는 평범해.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쟤는 피부가 까마니까 저기 뭐냐 똑똑하게 태어나겠네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식이 태어날 때 피부가 까만데 똑똑할 수도 있고 피부가 하얀데 똑똑할 수도 있고 키가 큰데 똑똑할 수도 있고 키가 작은데 똑똑할 수도 있다는 거야.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지. 서로 상관이 없어. 너랑 나랑 영향이 없어. 그걸 뭐라고 불러? 독립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 2가지 혹은 3가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형질이 섞여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섞었어? 모양과 색깔을 섞은 거야. 그럼 얘의 모양과 얘의 색깔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다. 얘가 동글다고 얘가 동그랗다고 해서 노란색 되는 게 아니고 동그란 거랑 노란색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독립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린 좀 전에 완두콩의 R을 둥근 유전자로 표현했어. 그럼 스몰 r은 주름진으로 했어. 그럼 하나 더 나와.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노란색이 얘들아 우성이라서 옐로우에서 Y를 딴 거야. 그러면 녹색이면 그린으로 해서 G로 하는 게 아니고 열성이다라는 취지로 소문자 Y를 해서 얘가 녹색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여기도 우열이고 여기 우열이야. 그러면 둥근 순종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모양은 둥근데 잡종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름진에는 이거밖에 없어. 얘도 똑같아. 노란 순종은 YY가 되는 거야. 근데 겉으로 볼 땐 색깔은 노랗게 나왔는데 노란 잡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녹색은 뭐냐? 이거밖에 없어. 소문자 YY밖에.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자, 이제 얘네들을 또 아까처럼 똑같이 잡종 1세대에서 잡종 2세대까지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성끼리 열성끼리 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최초 유전자형이 둥글고 노란 애가 있어. 그러면 완전 순종이지. 둥근 순종과 노란 순종이 합쳐진 애지.
그럼 그 옆에는 주름지고 녹색인 애가 있어. 그래서 얘는 성질이 뭐냐? 둥글고 노란 애야. 얘는 주름지고 녹색인 애야. 자, 보다시피 지금 둘 다 순종과 순종을 결합시키는 거야. 자, 생식세포를 볼게. 그러면 여기 형질이 이제 상동염색체가 두 종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뽑아. 그러면 얘는 생식세포가 이거랑 이거밖에 나올 경우의 수가 없어. 야, 여기서 하나 뽑아도 무조건 이거고, 여기서 하나 뽑아도 무조건 이거잖아. 그럼 똑같은 원리로 얘도 생식세포가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왜? 순종이라서. 순종의 생식세포는 100개든 1000개든 다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난 거를 잡종 1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잡종 1세대는 만들어진 애가 이거밖에 없어. 왜? 얘네 둘이 만나서 잡종 1세대가 된 거잖아. 그럼 잡종 1세대는 무조건 어떠냐? 둥글고 노란 애 밖에 없어. 근데 둥글고 노란 순종은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잡종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번에는 얘는 생식세포를 만들 거야. 얘가 또. 그럼 얘를 생식세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까 했지만 앞에서 하나 뽑고 뒤에서 하나 뽑아. 그럼 뽑아볼게. 앞에서 하나 뽑고 뒤에서 하나 뽑았어.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뽑고 뒤에서 하나 뽑았어.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뽑고 뒤에서 하나 뽑았어. 앞에서 하나 뽑고 뒤에서 하나 뽑았어.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가 잡종 1세대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가 4종류가 나와. 이해됐지? 그래서 이 4종류와 또 다른, 자, 이제 여기 4종류가 나오지.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그럼 유빈아,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4개에다 또 4개를 곱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16가지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표 봐봐. 칸이 총 몇 칸이야, 유빈아? 그 16칸이라고. 야, 이준, 이해돼, 안 돼? 건우, 이거 이해돼, 안 돼? 그래서 16칸을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 볼 거야. 여기다가. 16칸을 만들어 볼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자, 4개. 16칸을 만들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써줘. R, Y, 그 다음에 R, Y, 그 다음에 R, Y,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칸이 16칸이 나오잖아. 그러고서 이게 아빠고 이게 엄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R, Y, Y. 자, 이렇게 하면은 R, 대문자. 자, 얘랑 만나면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얘랑 만나면 한 개씩. 자, 얘랑 만나면 요렇게다가 요렇게.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이거에다가 요렇게. 아, 힘들어, 씨. 자, 얘랑 만나면 요렇게. 얘랑 만나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있는 보이는 대로 그냥 칸만 채워주면 돼. 유빈아, 이거 칸 채우라면 할 수 있어, 없어?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할 수 있지. 야, 그렇게 해서 채웠어. 우리 책 보고 갈게, 이제. 책이 더 잘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해서 16개를 채웠어. 그러면 아까 우선 색깔부터 보자, 얘들아.
아까 분리의 법칙에 의하면 노란 애가 옐로우가 우성이야. 그리고 그린이 열성이야. 그러면 유빈아 그 16개 중에 노란 거 대 녹색이 몇 대 몇이야? 12개. 12개 대 12개. 4개지. 그럼 12대 4잖아. 유빈아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래서 왼쪽에 분리의 법칙에서 우성하고 열성은 잡종 2세대에서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가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지. 그치? 한마디로 지금 색깔만 따로 본 거야. 자, 이번에 모양만 봐봐. 유빈아, 그 모양에서 맨들맨들한 애가 있고 찌글탱이가 있어. 매끄러운 애, 둥그런 애가 총 몇 개야? 12개. 찌글찌글한 애는 4개. 그림 잘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또 12대 4지? 그러면은 둥그런 애와 주름진 애의 비율 역시 보면은 3대 1이라고.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하면은 3대 1, 3대 1을 만족하잖아.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표현형이 총 4가지야. 어떻게 4가지냐면 둥글고 노란 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인 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 애가 있을 수 있고, 주름지고 녹색이야. 그러면 얘는 우성이고 얘는 열성인 거야. 그 중에 주름지고 녹색인 애는 전부 다 소문자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유빈아, 전체 그림 중에서 대문자가 한 개도 없는 애가 몇 개야? 1개.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런 애가 하나야. 어떻게 16개 중에.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녹색인 애, 아니 주름지고 노란 애는, 아니 둥글고 노란 애. 그러면 노란 애는 몇 개야? 9개지. 봐봐. 얘들아, 니네가 세봐. 둥글고 노란 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 그래서 얘는 9개야. 그럼 이번에는 둥근데 녹색. 그러면 둥근데 녹색은 몇 개예요? 3개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찌글찌글한데 노란 애 몇 개야? 3개지. 그래서 얘들아, 표현형 잡종 2세대에서 표현형의 비율은 9대 3대 3대 1 합이 16개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9대 3대 3대 1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얘들아, 저 표를 여러분들이 완성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밑에 이제 중간 유전은 뭐냐? 우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중간 유전은 분꽃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분꽃 색깔 중에는 빨간 애가 있고 허연 애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우열이 있다면 잡종 1세대, 잡종 2세대에서는 빨간 애가 나오거나 허연 애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근데 신기하게 분꽃은 분홍색이 나오더라 이거야. 잡종 1세대에서. 무슨 말이냐? 너 반, 나 반.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아까 쌍꺼풀처럼 우열이 있지만 우리 피부 색깔, 키 이런 애들은 중간 유전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엄마가 까맣고 아빠가 하얘도 내 피부는 중간쯤으로 나오고, 엄마가 키가 크고 아빠가 작아도 내가 극단적으로 키가 크거나 극단적으로 키가 작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쯤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에서도 우열인 애도 있고 중간 유전인 애가 오히려 더 많아, 평균적으로 보면. 우열인 경우보다 일반적으로는 중간 유전인 경우, 사람 같은 경우는 월등히 더 많아, 종류의 수가. 그래서 혼혈이라는 개념을 예를 들어봐. 예를 들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전형적인 어떤 예를 들면 미국 애들하고 결혼을 하면 애 낳은 거 보면 딱 누가 봐도 완전 미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딱 섞인 게 보이잖아. 그 중간 유전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중간 유전은 반반이 나와. 그래서 중간 유전은 경우의 수가 3개. 예를 들면 불꽃에서 레드를 R이라고 해. 화이트를 흰색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R이 나오면 얘는 빨간 꽃이야. 화이트가 나오면 하얀 꽃이야. 근데 R 화이트가 나오면 분홍색 꽃이 되는 거야. 그 얘는 우열이 없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한 번만 쭉 다시 읽어보시고 우리 조금만 쉬자. 얘들아, 지금 23페이지 내가 설명했잖아. 거기 잘 봐. 여기 니네 시험 볼 때 조금 까다로워. 지금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 완전 편하다고. 자, 그래서 윤상아, 지금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보라 그랬어. 그러고 나는 10분을 쉬었다가 뒤에 3교시를 할게. 왜냐, 여기서 보통 때 같으면 조금 더 하는데 어려운 걸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끊고 갈게. 자, 윤상이도 23페이지 한 번만 읽고 쉬어라. 그럼 선생님은 2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